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해서 말씀드릴 강대신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셔널 컨피던스 스탠다드스라고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이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런 그 시스템, 국가에서 구축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재취업이라든가 경단 내 재취업이라든가 저 같은 시니어들의 그 재취업, 그 다음에 그 청년 실업과 관련된 그 취업 내지는 이제 리크루트 관련해서 구인과 구직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참고 사항이 아니라 이 NCS를 통해서 직업 창출, 취업과 고용을 함께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NCS에 관련돼서 저는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NCS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반적인 내용들을 NCS에서 제공한 공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CS 하면 그 이 정의를 뭐 광의의 정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협의의 개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NCS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직무 능력을 표준화하여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시스템을 나라에서 구축했다라는 표현으로 NCS를 광의로 또 정의를 합니다. 이 NCS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에서 그 우수한 인재를, 우수한 스펙을 갖춘 인재를 회사에서 그 필요한 어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을 했을 때 또 다른 그 교육을 한다는데 이런 그 갭이 있다는데 차관점을 두고 이 개발이 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협의의 NCS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 현장에서 뭐 지식과 기술 뭐 태도 이렇게 이런 그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태도는 이제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이제 인성교육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 현장에서 그 스펙, 그 6334제의 그 학제를 통해서 또는 그 자격증을 통해서 취득을 한 고스펙자들을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로 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데 이 많은 그 비용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334제의 학제를 졸업하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비용이 2008년도 경총 자료에 보면 6,800여만 원이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 고스펙자들을 채용을 했는데 18개월 동안 회사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고 가르치고 해서 여기에 그 시간적 낭비도 있고 또 비용이 한 6,088만 원이 든다라고 하는 경총의 2009년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계속 산업체에서 이 학제에 즉 대학에다가 현장에서 바로 이 고스펙자들과 연결돼서 이런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성과 창출하는데 이 적용이 되도록 요구를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그 산업 현장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교수진, 그다음에 행정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 직무에 대한 이 분석을 통해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한 연도가 이제 2002년도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9년 뭐 이렇게 경청해서 이 간접 비용의 이 낭비적 요소를 연구를 한 것처럼 이 국가에서도 2002년도에 그 과 단위로 해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물론 현장에서 산업체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이 산업체에서 또 자기 학교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취업이 용이하도록 어떤 그 체제를 이제 좀 바꾸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시도를 한 대학이 이제 이 거명을 해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양대가 먼저 시작을 했고 2005년도에, 그리고 이어서 뭐 성균관대 등등이 이제 이렇게 산업체, 산학 현장에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이 교과과정을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수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NCS 체계가 이제 진행이 되어 오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NCS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자격 과정과 경력 개발 과정과 교육 훈련 등을 등가적인 조건으로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직무를 국가에서 표준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협의의 NCS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NCS의 그 개요를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NCS 이제 그 내부적인 그 분석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NCS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단계별로 나눴는데, 이 세분류 밑에 하위 단위에는 능력 단위라고 해서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뭐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세분류에서 타일 시공으로 이렇게 현시가 되어 있는데, 대분류는 이제 24개 그 분류로 나눴고, 중분류는 약 80개, 거기에 소분류는 238개, 세분류는 여기에 887개인데 11월 현재, 지금 12월이니까 11월 현재는 897개고요. 12월 말까지는 937개로 이렇게 분류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직업이 여기에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뭐 능력 단위로 해서 넣을 수 있는 이제 그 직업군이 약 6천여 개라고 그래요. 근데 6천여 개에서도 약간 그 유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직업이 뭐 18,000개로 추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NCS 분류에서 타일 시공을, 나는 이게 타일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 대분류에서는 이제 건설에 들어갑니다. 이 건설 안에는 건축과 토목과 뭐 이게 환경의 설비, 그 공사 시공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건설 안에는 이제 분류가 돼 있겠죠.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직장에 이제 그 도시철도 지하철에 37년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이 토목과 건축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꼭 두 부서에서 티격태격 이제 좀 이렇게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자기 업무의 영역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 토목은 우리 그 콘크리트라고 하죠. 내력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구조물에서 토목에서 보통 관리를 합니다.
건축은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 내력벽을 중심으로 이어나오는 조적벽 있죠.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축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벽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면 건축을 같이 불러줘야 돼요.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설비, 뭐 천장에는 물이 새면 거기에 전기도 관련돼 있잖아요. 형광등, 조명등이 천장에 있고 또 천장 안에 파이프라든가 설비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옆 천장의 그 마감재가 건축이 담당이니까 건축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모르면 자꾸 핑퐁을 치게 되면 현장 수습들이 잘 지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지연되는 이런 사례들을 업무에 대한 영역을 정확히 알아야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건축의 소분류는 건축 시공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마감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 타일 시공에 관련된 세분류 요 밑에 능력 단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해서 단위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